한 태국 여성의 한숨 소리가 카페 테라스에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혼란이 가득합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서울의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중얼거리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립니다. 한국에 대한 그녀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만이 가득합니다. 그녀가 겪은 경험은 그녀의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어떤 면이 그토록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녀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문화적 충돌과 오해, 그리고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쳤을 때의 혼란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경험은 우리에게 외국 문화를 바라볼 때 얼마나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는 TV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블랙핑크의 리사가 춤을 추고 있었는데 정말 대단했죠. 저는 나린이 25살이에요. 리사가 춤추는 걸 보면서 마음이 두근거리고 희망이 생겼어요. 리사는 저처럼 태국 사람이거든요. 그녀가 한국에서 K-팝 스타로 성공하는 걸 보니까 나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어져? 리사도 우리랑 같은 태국 사람이잖아? 라고 부모님께 말했어요. 부모님은 방콕에서 운영하는 작은 식당의 저녁 준비로 바빴어요. 저희 식당은 전통 태국 음식을 팔고 있는데 저녁마다 항상 손님들로 붐비죠. 아빠는 채소를 다듬다 말고 고개를 들며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우리 민족이 기회를 받으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지라고 아빠가 말했어요. 그 말이 저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부모님은 제 꿈을 항상 응원해 주셨어요.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셔도요. 그날 이후로 나는 한국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국 문화를 가능한 많이 배우고 싶었죠. 부모님을 도와 식당 문을 닫고 나면 밤늦게까지 한국어 교재를 공부했어요. 역사 드라마도 자주 봤어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배우는 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처음엔 부모님이 제가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왜 한국이야? 엄마가 어느 날 밤 제가 한국어 알파벳 차트를 들여다보며 고군분투하는 걸 보며 물었어요. 저는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K-팝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 한국은 정말 흥미로운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공을 이룬 걸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냈는지 알고 싶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제 열정을 응원해 주셨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제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은 더욱 커졌어요.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말을 걸었어요. 심지어 어린 사촌들에게 K-팝 춤 동작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들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촌이 멋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깔깔대고 웃었죠. 어느 날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엄마와 함께 빨래를 개고 있을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엄마, 제가 신나서 말했어요. 이 관심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엄마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떻게 그걸 직업으로 할 수 있겠니, 나린이? 저는 제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요즘 태국에 오는 한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가이드가 되면 어떨까요?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그들이 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엄마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 너는 원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우리 문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걸 좋아하잖아. 부모님의 응원 덕분에 저는 기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따기 위해 수업도 들어야 했고 한국어 실력도 더 키워야 했죠. 특히 어려운 한국 문법을 공부할 때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TV 화면에서 춤추던 리사를 떠올렸어요. 그녀도 K-팝이라는 치열한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태국 소녀로서 많은 도전을 마주했을 테니까요. 리사가 해냈다면 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몇 달간의 노력 끝에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 지역 여행사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지원했고 기쁘게도 그 직장을 얻게 됐어요. 그날 밤 부모님은 우리 식당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죠.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아빠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우리 나린이를 위하여 아빠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은 모험의 시작이 되기를. 가족들이 모두 웃고 저를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설렘을 느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었어요. 이 일이 어디로 저를 이끌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 신이 났거든요. 그들이 들려줄 이야기들, 제가 배울 것들, 모든 게 기대됐어요. 나는 최고의 관광 가이드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태국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아가고 싶었거든요. 한 번의 투어씩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죠. 이 일이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꿀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시험할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할 이야기고 그때의 저는 그저 꿈을 가진 소녀일 뿐이었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내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모든 일은 방콕의 어느 평범한 저녁에 시작됐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긴급한 사건 때문에 당장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별 생각 없이 가방을 챙겨 바로 문을 나섰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각했어요. 모두 걱정스러워 보였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를 작은 방으로 급히 데려갔는데 그곳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무리지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겁에 질려 혼란스러워 보였고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 관광객들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그들에게 유명한 카오산 로드를 구경시켜주겠다고 했고 관광객들은 현지 가이드를 동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동의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순식간에 나빠졌어요. 그 남자가 그들에게 엑스터시라는 위험한 파티용 마약을 팔려고 했거든요. 제가 관광객들의 말을 통역하는 동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 남자가 한국어를 했다고 했지만 그의 발음이 이상했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서울에 있는 자신의 가족 사진까지 보여줬대요. 하지만 그가 마약을 꺼내는 순간 그들은 위험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이 내용을 경찰에게 전달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가 말한 한국어가 원어민의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는 그들의 설명이 걸렸어요. 그리고 왜 한국인이 태국에서 다른 한국인에게 마약을 팔려고 할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결국 제 의심이 맞았어요. 경찰이 용의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남자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태국인이었는데 성형수술로 얼굴을 한국인처럼 바꿔놓았더라고요. 그의 진짜 이름은 솜차이였는데 자신을 김재훈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솜차이의 말을 통역하면서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는 여러 번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를 바꿨다고 인정했어요.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배워서 가짜 인생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속여서 마약 장사를 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대요. 그는 한국인들이 쉽게 속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일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깨달았을 때 저는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태국과 한국 양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두 나라 사이의 신뢰를 쌓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한 거예요. 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이곳에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태국 문화를 경험하길 기대하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끔찍한 행동 때문에 그들이 불안해하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 때문에 그들이 차별을 받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될까요? 그 생각을 하니 화가 나고 동시에 슬퍼졌어요. 그날 밤 경찰서를 나서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사건이 곧 뉴스에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일로 태국과 한국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저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방콕의 분주한 거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나가는 한국 식당과 가게들을 보면서 이 사건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제품을 사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겁에 질린 관광객들, 솜차이와 그의 끔찍한 계획, 그리고 모든 가능성 있는 결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이 되면 수많은 도전 과제가 다가올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동시에 제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두 문화, 두 언어를 모두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오해를 막고 이 틈을 메우는데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마침내 잠이 들기 직전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해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를 위해서 시도해봐야만 해요. 어느 날 아침 투어 가이드로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한다는 생각에 들떠서 잠에서 깼어요. 그런데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예약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건 보통이 아니었어요. 평소엔 일정이 한국 관광객들로 꽉 차 있었거든요. 방콕을 탐험하려는 한국인들이 항상 넘쳤었죠. 처음엔 크게 걱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하루가 좀 조용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몇 주로 바뀌고 더 이상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한국 방문객 수가 급격히 줄어든 거였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일이 위기에 처한 것 같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도 변화가 느껴졌거든요. 한때 한국 가족들로 북적이던 식탁들이 이제는 거의 매일 밤 비어 있었어요. 익숙했던 웃음소리와 따뜻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난리니야, 우리 한국 친구들은 다 어디 갔을까? 어느 조용한 저녁에 엄마가 걱정 어린 눈으로 물으셨어요. 그런데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걱정이 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저는 진상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속을 뒤집히게 만들었어요. 해시태그 BANKOREA라는 해시태그가 태국 소셜미디어 전반에 걸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걸 클릭하자마자 분노에 찬 글들로 화면이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K-팝, 한국 드라마부터 한국 제품, 한국 관광까지 모든 한국 관련 것을 보이콧하자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빨리 변한 거죠? 글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한국이 최근 태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이민 정책을 강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죠.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불법으로 한국에 머무는 태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태국인이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였죠. 몇 달 전 한국인 관광객 하늘이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녀가 이 이야기를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하늘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었죠. 태국인들이 비자 기간을 넘기고 불법으로 일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어요. 그리고 마약 사건들까지.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제야 왜 한국이 정책을 강화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분노와 증오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두 나라가 이렇게 서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댓글과 뉴스 기사를 읽으며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태국 사람들이 왜 상처받고 배척당한 느낌을 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자국의 국경과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이해가 되었죠. 모든 상황이 엉망으로 얽힌 느낌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동안 만났던 멋진 한국 관광객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동경하며 한국 방문을 꿈꾸던 태국인들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슬픔과 좌절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물결 앞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노트북을 닫으려던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건 제 어린 시절 친구인 핌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그녀의 글을 읽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메시지가 저를 이 복잡한 상황의 중심으로 이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좋은 소식 있어. 핌의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다음 주에 한국으로 가게 됐어. 브로커가 고소득 직업을 보장해줬어. 드디어 가족을 도울 수 있게 됐어.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방금 배운 것들에 비추어 볼 때 핌에게 경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제 말을 들어줄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핌이 큰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말이죠. 태국과 한국 사이에 점점 커지는 긴장감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던 찰나 내 전화가 울렸어요. 어린 시절 친구인 핌에게서 온 문자였죠. 그녀의 흥분된 말들을 읽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난리니. 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다음 주에 한국에 가. 브로커가 고소득 직업을 약속했어. 이제 드디어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있게 됐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죠. 이건 내가 온라인에서 읽었던 바로 그 위험한 상황 같았어요. 핌 잠깐만.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러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위험해 보여. 이게 합법인지 확실해? 핌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난리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 게다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어? 여기서는 간신히 먹고 살고 있어. 나는 심호흡을 하며 머릿속에 혼란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요즘 이런 기회들에 대해 공부했어. 대부분이 함정이야. 사람들이 끔찍한 상황에 빠져. 장시간 일하고도 적은 돈을 받거나 여권을 빼앗기고 심지어 더 나쁜 일에 휘말리기도 해. 하지만 핌은 듣지 않았어요. 너는 너무 걱정이 많아, 난리니. 이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야. 네가 날 응원하지 않는 거야? 그녀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나는 그녀가 성공하길 바랐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길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나는 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한국에서 착취당한 태국 노동자들에 대한 기사를 보내기도 하고 점점 더 엄격해지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말해줬어요. 심지어 방콕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걸 돕겠다고도 했죠. 하지만 핌은 고집이 셌어요. 그녀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꿈 그리고 힘든 가족에게 돈을 보내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내 경고는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어요. 핌이 떠나기로 한 전날 밤 나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속이 뒤틀릴 정도로 걱정이 됐어요. 만약 정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만약 다시는 내 친구를 볼 수 없다면?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힘든 결정을 내렸어요. 핌이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집어들고 그녀의 여행 계획과 브로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당국에 알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공항으로 서둘러 갔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출국장을 둘러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마침내 핌을 발견했어요. 그녀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는데 아마도 브로커일 거였어요.
그는 불안해 보였고 눈동자가 이리저리 빠르게 움직였어요. 핌. 나는 소리치며 그녀 쪽으로 달려갔어요. 안 돼. 넌 갈 수 없어. 브로커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는 핌의 팔을 잡고 서둘러 떠나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공항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둘러쌌어요. 그 후에 벌어진 일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여기저기서 고함과 혼란이 있었죠. 브로커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곧 붙잡혔어요. 핌은 울음을 터뜨리며 두리번거렸어요. 난리니? 그녀가 나를 보자 울먹이며 물었어요. 이게 뭐야?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핌 옆에 서서 보안 요원들이 그녀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얼굴에 점점 깨달음이 스며들 때 내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녀의 꿈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미안해, 핌. 나는 속삭였어요. 눈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널 그냥 보내줄 수 없었어. 너무 위험했어. 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바라봤죠. 그녀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항을 떠날 때까지 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지만 그 고통이 결코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나는 친구를 위험에서 구했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우정은 잃어버린 듯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침묵뿐이었어요. 핌은 창밖을 바라보며 산산조각난 한국에 대한 꿈을 떠올리고 있었겠죠. 나는 운전대를 꽉 잡고 그녀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핌에게서 온 문자였죠. 여전히 화나. 하지만 네가 날 보호하려 했다는 건 알아. 고마워. 나는 핸드폰을 꼭 끌어안고 가슴에 희미한 희망을 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의 우정이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핌이 안전하다는 거였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여기서 함께 맞설 수 있을 거예요. 핌이 공항에서 거의 사고를 당할 뻔한 후 며칠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주변 감정의 폭풍 속에서 말 그대로 눈치를 보며 지냈어요. 처음엔 핌이 무척 화가 나 있었어요. 저한테 말을 걸지도 않았고 말을 해도 그 말이 마치 화난 벌처럼 따갑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제가 설명하려고 할 때 핌이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그녀의 분노가 저를 아프게 했지만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그저 그녀가 그것을 깨닫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일주일쯤 지나서 핌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거의 수줍게 들렸어요.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 라고 그녀가 물었어요. 우리는 늘 가던 카페에 앉았어요. 그곳은 우리가 태국식 차를 마시며 서로의 미래를 꿈꾸던 곳이었죠. 핌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더 가벼워 보였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망칠 뻔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날리니. 네가 나를 구해줬어. 그녀의 말이 마치 거대한 안도감의 파도처럼 저를 휩쓸었어요. 저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고 우리의 우정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어요. 핌의 경험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처럼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위험을 감수하려 할까요? 모두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한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에게 더 엄격해진 규정의 진짜 이유와 불법 이민의 위험성을 이해시키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마치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기분이었어요. 제 게시물은 분노에 찬 댓글과 비난으로 가득 찼어요. 배신자. 몇몇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왜 한국을 옹호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대한 솔직하고 따뜻하게 포스팅을 이어갔어요. 착취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공유했어요. 천천히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팔로워 수가 늘어났고 정보를 고맙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도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작성한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로부터 거절당한 듯한 기분이 드는 건 정말 아프죠. 하지만 이 정책들은 태국인을 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 모두를 범죄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수의 행동이 우리 두 나라 간의 우정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갑자기 저는 현지 뉴스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 지역 행사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초청도 받게 되었어요. 모든 게 벅차게 느껴졌지만 계속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온라인 Q&A 세션을 열었어요. 그리고 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들과도 연결되어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도록 초대했죠.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는 핌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설득했을 때였어요. 그녀는 긴장했지만 용감했어요. 그녀가 위험한 함정에 빠질 뻔했던 경험을 담은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지름길을 택한다고 생각했어요. 핌이 영상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름길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해요. 몇 주가 지나자 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해시태그 BANKOREA 운동에 격한 반응이 점차 누그러들었어요. 더 많은 태국 사람들이 단순히 화를 내기보다는 생각 깊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상처 주는 메시지와 심지어 몇몇 위협도 받았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 하나당 긍정적인 댓글이 10개는 있었어요. 사람들은 점점 이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피임은 그녀의 경험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계속 쫓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저는 그녀가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고 워크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봤어요. 이 방법이 더 오래 걸릴지도 몰라. 어느 날 그녀가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건 알아. 서서히 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태국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 투어 그룹은 점점 커졌고 부모님 식당에서 다시 한국어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방콕의 북적이는 거리에서 투어를 안내하던 중 한 나이 지긋한 한국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친절했고 눈가에는 깊은 웃음주름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신중한 영어로 말하며 작은 선물 꾸러미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 같은 분들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선물을 풀어봤어요. 그 안에는 전통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아름다운 열쇠고리가 들어있었어요.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세상을 의미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문화 사이에 다시 놓인 다리를 상징하는 선물이었거든요. 투어 그룹의 웃는 얼굴들을 둘러보면서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저는 국가 간의 이해와 존중을 키워가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인내와 공감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열쇠고리를 손에 꼭 쥐면서 저는 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문화교류의 힘을 믿어요.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태국의 강인한 정신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대화 하나, 이야기 하나, 친절한 행동 하나씩. 우리는 두 나라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에 제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간에.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찬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창문을 통해 햇살이 들어오고 밖에서는 방콕이 활기를 띠며 바쁘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변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핀과 불법 브로커와의 드라마 같은 사건 이후 뭔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화와 오해가 태국과 한국 사이의 우정을 망치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한국의 이민법에 대한 실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법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 게시물에는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거나 태국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 악플들이 달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양쪽 입장을 공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모두가 화가 난 건 이해해요. 제가 한 게시물에 이렇게 썼어요. 하지만 한국이 태국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우리 두 나라의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을 막으려는 것뿐이에요. 몇몇 나쁜 사람들이 태국과 한국 사이의 우정을 망치게 두어서는 안 돼요. 천천히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화만 내는 대신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제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그들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말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핌이었어요. 제가 그녀가 한국에 가는 걸 막았던 일에 대해 화를 풀고 나서는 그녀는 올바른 길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출근길에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몇 주 만에 거리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보였거든요. 그때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식당에 한국 손님들로 가득 찼어. 고마워 날리니. 저는 아침에 관광객 그룹을 만날 때까지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그룹은 모두 한국에서 온 15명의 사람들이었고 방콕을 탐험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복잡한 거리들을 걸으며 유명한 사원들을 소개하고 태국의 풍습을 설명했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신중한 질문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점심시간에 한 그룹의 연세 지긋한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김 씨였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날리니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가 태국에 오기 전에 당신에 대해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태국과 한국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젊은 태국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김 씨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건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한국에서의 작은 감사 표시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한복 모양의 열쇠고리가 들어있었어요. 화려한 천과 반짝이는 구슬로 만든 전통 한국 의상이었어요. 이 열쇠고리가 당신에게 한국의 친구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줄 거예요. 김 씨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 열쇠고리는 단순한 열쇠고리가 아니라 제가 두 문화 간의 다리를 다시 세운 상징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지난 몇 달은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설렘, 두려움, 슬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희망이 느껴졌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을 보았고,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강인하고 끈기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부모님의 식당에 도착하니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태국과 한국 손님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저는 한복 열쇠고리를 꺼내어 미소 지었어요. 이건 태국과 한국의 우정의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 다짐했어요. 우리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거라고. 계속 배우고 나누고 다리를 세워갈 거라고.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관계없이 우리를 연결해주는 것들을 찾는 거니까요. 문제들은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작은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 문화적 교류의 순간순간들이 모여 태국과 한국 모두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정말로 싸워볼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